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CNN 특집 방송에서 한 소녀의 인터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5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뷰를 한 소녀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특집 방송 후에 전 세계 학자들은 기적 같은 변화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는데요. 우리의 한글이 먼 아프리카의 마을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저는 부르키나파소 중부 지역의 쿠두구 마을에 사는 아미나 바카요입니다. 올해 17살이 되었고 우리 마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사업가가 되었어요. 미국 CNN 방송국에서 저희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희 마을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미나 씨,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CNN 기자가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우리 쿠두구 마을은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7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고 특히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늘 바가지를 썼고 계약서를 읽을 수 없어 사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의 변화는 한글 덕분이에요.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요? 한국의 문자체계 말씀이신가요? CNN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 글자가 저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옆에 설치된 스크린에 우리 마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흙길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 지어진 한글 교육센터가 보였습니다. 센터 앞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터뷰 옆에 설치된 스크린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 사진이 떴습니다. 색색의 천으로 만든 옷들이 가게 입구에 걸려 있고 한글로 쓴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제 가게예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장부도 쓰고 계산도 하고 계약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재봉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미나 씨가 17세라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런 성공을 이룬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글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마을 여성들도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시장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읽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죠. CNN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3년 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저희 마을의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우리 쿠두구 마을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맹이었죠. 저도 15살 때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미나, 물 좀 더 길어오렴. 어머니 파투마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매일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걸으면서 마을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은 3년 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작은 땅 한 조각을 빼앗기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땅은 우리 거야.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행정관인 무사 아저씨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파투마타, 여기 내 지장이 있어. 네가 이 땅을 팔았다는 계약서야. 이제 이 땅은 바마코 씨의 소유야.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고 그 지장도 사실은 다른 용도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나는 그런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적 없어. 내 땅을 팔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만 알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어요. 반드시 글을 배워야겠다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글을 읽지 못해 매번 속았어요. 우리 할머니 아이샤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전통의학 지식이 풍부하셨고 식물의 효능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 안타까워하셨죠. 아미나, 이 풀은 열을 내리게 하고 이 나무의 껍질은 위장병에 좋단다. 하지만 나는 이걸 적을 수가 없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우리 마을의 젊은 여성 자이나브가 아이를 낳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약초를 사용해 자이나브를 도우려 했지만 정확한 용량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샤, 그 약초는 얼마나 사용해야 하지?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적어 놓을 수 없었으니.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이런 불공정함과 싸워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그것은 종종 속임수와 기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우리 마을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지프차에는 KOICA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마을 이장인 아부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우리 마을에 오셨나요? 동양인 여성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왔습니다. 소수언어 기록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에 왔어요. 통역사가 이 말을 우리 모래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소수언어 기록 프로젝트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죠. 이수진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세계 각국의 소수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여러 마을을 방문해 지역 언어를 글자로 남기는 작업을 돕고 있어요. 그때 이수진 선생님이 가방에서 책 몇 권을 꺼냈어요. 그 책에는 낯선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자들이었어요. 이것이 한글입니다. 5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든 문자예요. 원래는 한국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한글을 이용해 여러분의 언어, 모래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여러분의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을 원로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겠어? 어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만약 말할 수 있다면 쓸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현명한 사람은 아침이 지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보통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을 원로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글을 배워서 뭐 하겠소?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지.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할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사기당할 일도 없을 텐데. 파투마타의 땅도 지켜낼 수 있었을 거야. 아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좋겠소. 그 말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여성들의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여성 교육이 제한적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발전했어요. 그럼 일단 한 달 동안 시험해 봅시다. 아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대요. 한글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대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마을 원로들이 허락했니?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시험해 보기로 했대요. 엄마, 나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도 글을 읽지 못해 겪은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마을의 관습을 거스르는 것도 두려웠어요. 아미나, 넌 아직 어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한글을 배울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중앙의 커다란 바오밥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이수진 선생님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모래바닥에 기억나는 한글을 그려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수업에 참여했는데 매일 밤 배운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한글 교육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장로 쿠두 할아버지는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전통을 바꾸려 하고 있어. 쿠두 할아버지가 마을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몰래 수업을 엿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쿠두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수업을 방해했어요. 이런 짓 그만두게. 이건 우리 마을에 해로운 일이야. 쿠두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한글 교육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사기를 당하는 일도 줄어들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제 할머니 아이샤도 이에 동조했어요. 내 어머니도 글을 몰라도 잘 살았다. 여자한테는 글이 필요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글을 모르고 살아가야 한다니 그것은 제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몰래 듣기만 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엄마,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땅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글을 배워서 우리 가족을 도울 거예요. 이수진 선생님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미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수업을 듣는 대신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만 알면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수진 선생님이 문서 읽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잃어버린 땅 관련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잃어버린 땅 서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주셨어요. 이건 바마코가 준 계약서 사본이야. 하지만 읽을 수 없으니 소용없었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어로 작성된 계약서였어요. 날짜를 확인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날짜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지장을 찍었다는 날은 우리가 사촌 결혼식에 갔던 날이에요. 마을에 없었잖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계약은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전체 금액이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마코가 돈을 지불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즉시 마을 이장인 아부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저도 그 계약서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아부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읽을 수 있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불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점까지 설명했습니다. 바마코를 마을 회의에 소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제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주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약에 따르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리 땅은 여전히 우리 것이에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모여 이 사건을 논의했어요. 결국 그들은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사기를 막았다. 파투마타의 땅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다. 그날 밤 우리 집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미나, 네가 글을 배운 덕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심지어 한글 교육에 반대했던 쿠두 할아버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쩌면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군. 우리 땅을 되찾은 후 한글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우리 가족이 땅을 되찾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한글 교육은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되었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수진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한글로 장부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장부 작성이라니 그건 남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선생님은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장부를 기록하며 가게를 관리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숫자와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아미나, 네가 기록한 덕분에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격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자 상인들은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울 수 없었어요. 500프랑입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에는 300프랑이라고 쓰여 있네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상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성들이 직접 장사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직물 염색 기술을 활용해 천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상점이 생겼습니다. 자이나브 아주머니가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어요. 한글로 상품 목록과 가격표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자이나브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가장 놀라운 일은 마을에서 3시간 떨어진 와가두구 시내에 있는 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우리를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돈을 집안 항아리에 숨겨두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온 어느 날 할머니 아이샤가 다가왔어요. 아미나, 너희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나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의 전통의학 지식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바쁜 소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한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천을 만들어 팔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제가 만든 천이 와가두구의 큰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자 5명의 소녀들에게 천 염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을 최초의 여성 협동조합의 시작이었어요. 한글 교육이 마을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수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0명의 아이들이 바오밥 나무 아래에 모여 한글을 배웠어요. 아미나 선생님, 이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 거예요? 5살짜리 소녀 라이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지만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글을 습득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수학 공부에 한글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숫자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한글로 숫자의 이름을 적으니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한글 덕분에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수진 선생님에게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소녀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한글로 숫자를 배웠더니 분수 개념이 쉬워요. 무함마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그들의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다양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 과학, 지리 등 여러 주제를 한글로 가르쳤어요. 우리 마을에는 정규 학교가 없었지만 한글 교육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도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원로 쿠두 할아버지가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한글 교육에 반대했던 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 읽고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배울 줄 몰랐어. 우리 마을에 진짜 학교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진짜 학교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 진짜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수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을 전체의 지지가 필요할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이 제안을 지지해 주었어요. 심지어 여자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우리 마을에 작은 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벽돌을 만들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했어요. 이것은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 교육 과정을 준비했어요. 이수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이마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미나 선생님처럼요. 다른 소녀 아이샤가 말했어요. 이전에는 소녀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결혼과 가정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개교식 날 전체 마을이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는 쿠두구 한글학교라고 적힌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부 할아버지가 연설했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구분 없이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의 자식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한글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을 중앙광장에서 한글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글이 가져온 변화를 축하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였어요. 광장은 형형색색의 천으로 장식되었고 한글로 쓰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글, 우리 마을의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심지어 부르키나파소 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나라의 NGO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저는 축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저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한 직물 염색 사업은 이제 15명의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CNN 기자들이 너와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축제의 메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성과를 전시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었어요. 첫 번째 부스는 여성 경제 독립관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경제적 독립을 주었습니다. 자이나브 아주머니가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다른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스는 교육관이었어요. 쿠두구 한글학교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한글로 쓴 시, 이야기, 그림 등이 벽에 가득했어요. 세 번째 부스는 전통 지식 보존관이었어요. 할머니 아이샤와 다른 노인들이 기록한 전통의학, 농사기술, 역사, 문화 등의 지식이 한글로 기록된 책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부르키나파소 교육부 장관의 연설이었습니다. 장관은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쿠두구 마을의 한글 교육 모델을 연구하여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문맹률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마을의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쿠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2년 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져온 낯선 글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한글은 우리 마을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글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문해력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글 마을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축제의 마지막 순간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년 전 저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소녀였습니다. 오늘 저는 사업가이자 교사이자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어요. 500년 전 머나 먼 한국에서 만든 문자가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을 광장에 홀로 남아별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우리 마을의 희망의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CNN 인터뷰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아미나 씨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제가 대답했던 말을 조용히 별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글이 가져다준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문해교육센터를 세계 곳곳에 세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으로 가득할 겁니다.